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네. 이렇게나 많네요. 730만 개가 된다고 해요. 네, 많죠. 네. 예, 뭐 여기에 이제 99.9%가 일반 기업이죠. 뭐.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은 뭐 0.1%, 솔직히 뭐 안 되겠죠. 0.1%도 네.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당연히 대기업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그 사업자 중에 크게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이렇게 나뉩니다. 예.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이제 규모가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건데, 그 규모라는 거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에는 이게 매출이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향되다 보니까 8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기준으로 해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업종 특성상 업종 자체로 간이과세자가 불가한 업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금액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8천만 원이면은 많이 오른 거, 꽤 높죠. 예, 네.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라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건가요?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금액 자체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2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일단 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 업종일 경우에 네. 발행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행을 할 수 있고 또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따라서 내 업종 자체가 의무 업종이냐 이걸로 이제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 간이냐 일반이냐 이 부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는 업종이 의무 발급 업종이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을 하셔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8천만 원으로 늘면서 딱 네. 든 생각이, 네.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왜냐면 네. 간이과세자의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맞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원래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뭐 있었나요? 높았나요? 아무래도 같은 업종의 뭐 규모가 좀 매출 규모가 낮다고 한다면 높은 분들에 비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정기조사 같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명계좌라든지 뭐 탈세제보라든지 뭐 과세자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사로 선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간이냐 일반이냐 규모에 상관없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일반 사업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AI 시스템에 포착이 됐을 때는 네. 사업자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간이과세자 세무조사 해명 요청이 이제 늘고 있고 늘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천만 원을 마치기 위해서 네. 누락을 시킨다라거나 아니면 좀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더 나가서 차명계좌를 쓴다거나,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간이과세자로 쭉 몇 년간 신고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과거 몇 년간의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나 해명자료 안내를 받게 됐을 때는 사실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의 안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적었기 때문에 소득세도 또 적게 내셨겠죠. 그런데 이게 과거 몇 년치가 세금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포착이 돼서 조사나 해명자료로 연결이 돼서 그 결과로 고지가 된다고 한다면 부가세도 안 내던 부가세를 엄청 큰 금액의 고지를 받게 되는 금액이 되실 수 있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20%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누락한 세금이
매우 높은 금액이라면,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상의 고발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 기준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조세 포탈로 보아서 고발 조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 탈루가 축적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실 그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간이 사업자라는 말 자체가 네. 조금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쵸. 간이 뭐 네. 누가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간이 뭐 이러니까 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법인 설립이 뭐 1인 법인도 설립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법상으로는 뭐 10,000원짜리 솔직히 1,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요즘에 법인으로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간이가세자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 자신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간이를 시작을 하셨다가 만약에 8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일반으로 저희가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간이었는데 일반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변경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